총리님, 제가 4월 6일 날 총리실에다가 서면 질문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건 국회법 제 122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건 그냥 서면 질의가 아니고 서면 질문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 PPT를 한번 보시면요. 이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진다. 종국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찰로 왜 이송했나? 검찰의 수사 범위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될 거를 경찰이 수사할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교정하나? 이런 것들을 총리실에다 물었습니다. 왜? 검경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요, 법이 정한 열흘 안에 답이 왔는데 답이 어떻게 왔냐? 한번 보시죠.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린 건 적절하지 않다. 여기 어디에 구체적인 수사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게 있습니까? 제도적인 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국회의장 직인 찍어가지고 왔고요. 대통령 직인 찍어서 돌아왔는데 총리님께서 정결로 주셨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직인 찍어서 돌아오는 그런 답변 같으면 총리님께서 기억 안 나시죠? 네,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대통령 직인 찍어서 오고 총리님이 정결로 지금 사인하셨잖아요. 저거는 좀 위중하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네, 너무 좀 가볍게 보시는 거 아닌가. 사인을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용을 그러니까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거 아닌가를 여쭙는 겁니다. 법제처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처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셨습니다. 물 혹시 좀 있나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도 합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행령은 어떻습니까?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고 밑에도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장님께서 남부 부장 계실 때 사의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그 내용이 경찰에 이의제기권 주는 것이 검사 수사 지휘권 제한하고 이게 입법 단위에서 논해야지 이걸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하냐. 근데 이게 총리실 같은 데서 이걸 막 힘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법치주의를 위해하는 거 아니냐. 장관이나 총장이 아무 책임을 안 진다. 나라도 책임지겠다 하고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검사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서적도 출간하셨습니다. 역시 같은 취지인데 법치주의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법치국가인지 근본적 회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심지어는 당시 대전고검 검사이던 윤석열 검사를 중앙검사장으로 승진 발령할 때 그때 장관이 공석인데 이게 절차가 맞냐라고 지적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검사들이 정말 이왕주다라고 하셨습니다. 물 좀 없나요? 물. 근데 처장님 최근 보면 조금 옛날하고는 좀 생각이 좀 다르신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시행령 요번에 그 개정하면서 등으로 바꾼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처장님 저서를 보면서 그걸 딱 한번 대비를 해봤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저렇게 빨갛게라고 쓰셨죠.
마치 저렇게 되지 않겠나. 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과정에 검찰이 법상 부여된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려고 시도하며 대통령실 등이 나서서 옹호하는 걸 보면서 법치주의 국가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 왜? 일단 법률이니까 지켜져야 되고, 이 법률이 잘못됐으면은 입법으로 이걸 바로 잡아야죠. 시행령으로 등이 하나 있다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갖다 붙이는 건, 그건 저번에 현직에 계실 때 처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네. 딴 겁니다. 네. 저 방통위원 추천 사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PPT 좀 띄워주세요. 방통위원, 저 최민희 방통위원,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추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근데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뭐 결격 사유가 있는지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결론을 안 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봤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3위는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국회 추천권이 국회가 추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 이게 맞느냐, 다 확인을 해보는 실질적 임명권입니까, 저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55초밖에. 다음. 그렇다면은 헌법재판관 한번 보십시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인을 다 임명합니다. 그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방통위원처럼 저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임명 안 하고 계속 있어도 되는 겁니까? 자, 다음.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 2명 중에 1명을 임명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모든 특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2명을 추천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데리고 있어, 임명 안 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이라는 거는 방송의 자주성,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추천권이라는 걸 주고 대통령에게는 형식적 임명권을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임명을 안 하고 있고 그 도구로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법적 관계력이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검사 수사 개시에 관한 대통령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위반된다고 하신 말씀은 그건 법률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작년 국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의원님 생각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용어가 추천하고 지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방통위원의 경우에는 결격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도 추천인데 그럼 특별검사도 그렇게 하나요? 특별검사는 추천한 사람 둘 중에 한 명을 임명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임명 안 하고 그냥 붙잡고 있어도 됩니까? 추천하신다면 임명을 해야 되겠죠. 방통위원도 추천입니다. 아니 그런데 방통위원은 법에 결격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격 사유를 따져가지고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또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정부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고위직, 저희 정책을 이제 같이 수행하는 소위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가 공무원을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을 임명하라는 것을 국회가 이렇게 딱 정해서 주는 거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하고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권력 분립의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조홍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